지난 10년간 몇 프로가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아가 이런 얘기도 해요. 미국 증시는 100년 넘게 우상향했다. 미래의 차트가 과거와 같을 거라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는 10년 이상 박스권에 갇히게 되겠죠. 미국 증시는 항상 그래왔어요. 1968년부터는 횡보, 1980년부터는 상승, 2000년부터는 횡보, 2012년부터는 상승. S&P 500은 10년에서 20년을 주기로 횡보와 상승을 반복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10년 이상 횡보할 차례겠죠. 믿는다면서요. 역사는 반복된다며. 그럼 횡보가 맞는 게 아닌가요? 물론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횡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패권국이 어디냐? 애플, 마소, 테슬라를 대체할 기업이 있기나 하냐? 그런데 미국 증시는 항상 그래왔어요. 미국은 항상 패권국이었고요. 세계 최고의 기업은 모두 미국에서 나왔죠. 10년 이상 횡보할 때에도 패권국이 바뀌거나 세계 초인류의 미국 기업들이 망하진 않았어요. 그럼 횡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나 들어보자.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몰라요. 여러분,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강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TQQQ가 16달러까지 떨어질지 미리 아셨었나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빅테크 기업의 고평가 논란,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설, 그로 인해 지난 한 달간의 하락 미리 아셨나요? 하락하는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닥터둠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는 그에 져서 내일의 금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장과 부문에 주목할수록 그게 아닌 다른 곳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어쩌면 우리는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찾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하느라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고평가된 자산을 파는 건데요. 거대 금융 자산은 이 원칙에 맞게 고평가된 곳에서 저평가된 곳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과정이 어찌됐든 결국은 고평가된 곳에서 저평가된 곳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 그뿐입니다. 장기 상승 후에는 어김없이 10년 이상 횡보했는데요. 그렇다면 내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 앞에서 보았던 횡보 기간 중 하나를 볼게요. 2000년부터 12년간 S&P 500에 투자했다면 사실 이 기간이라 하더라도 S&P 500이 고작 10%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욱이 정액 분할 매수를 했다면, 즉 매번 동일한 금액을 투입했다면 계좌는 플러스일 텐데요. 왜? 동일한 금액을 매수하면 주가가 비쌀 때는 조금 사게 되고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은 주식수를 사게 될 테니까. 이 경우 수익률은 플러스 8.5%, 종가가 10%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다만 3배 레버리지에 투자했다면 종가가 206, 평단가가 301이니 손실률은 마이너스 31.4%가 되고요. 진짜 최악인 것은 수합이자를 연 6%를 적용할 경우에 주가가 1441에서 100까지 하락합니다. 주가가 무려 14분의 1 토막이 나는데요. 본주가 10%밖에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합이자를 더한 레버리지는 1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정액 분할 매수 평단은 189, 손실률은 마이너스 47.1%. 이 기간에 개별 주식에 투자했다면 수익이 났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 이자 이상은 힘들겠죠. 그런데 레버리지에 투자했다면 정말 최악이었겠죠.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비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리밸런싱하기 딱 좋은 자산 세 번째, 바로 금입니다. 이렇게 상승과 횡보를 반복하던 증시에서 금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S&P 500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금 투자는 최악의 투자 중 하나였어요. 1980년부터 20년간을 보면 S&P 500이 1044%가 상승했는데요. 원금이 11배가 넘게 불어난 거예요. 이 기간 금은 마이너스 49.3%,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최근 12년간 S&P 500이 255%가 오르는 동안 금은 22% 오르는데 그칩니다. 그럼 이번에는 증시가 횡보하는 구간을 볼게요. 1968년부터 12년간 S&P 500이 12.1%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는
금은 무려 1308.5% 상승했어요. 원금이 14배로 불어난 거죠. 2000년부터 12년간을 보면 S&P 500이 마이너스 10% 내렸는데요. 금은 이 기간 471% 상승합니다. 6배가 된 거죠. 이렇듯 증시가 장기간 횡보한다면 금은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폭우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중요하다.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시장 예측은 시장 낭비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했던 역사를 공부해라. 저는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의 이 명언을 그대로 따르려고 해요. 폭우가 언제 시작될지를 예측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방주를 지어 놓자는 거죠. 만약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괜찮아요. 횡보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정액 분할 매수를 했다면 반드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설사 레버리지에 투자했더라도 비중이 20-30% 이하라면 방주 따위는 없어도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버리지 비중이 절반을 넘어간다면 반드시 워렌 버핏이 말한 방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방주냐?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시장이 하락했던 역사를 공부하면 알 수 있죠. 그건 바로 금. 저 또한 금에 일부 투자한 상태입니다.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하락했던 역사를 공부하면 워렌 버핏이 말한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 좋아.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방주를 지어놨다고 해보자. 그럼 정말로 필요한 방주일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몰빵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게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방주가 우리 투자 자산 전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최악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래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방주가 필요한 거죠. 만약을 대비해서. 여기까지 리밸런싱하기 딱 좋은 자산 세 번째, 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